보통 우리가 본다는 거는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 이상의 과정들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타짜의 대표 김승원입니다. 오늘은 방송을 통해서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각 추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본다는 거는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 이상의 과정들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발달할 때 아이들 입장에서 본다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경험들을 하게 도와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 거예요. 이제 동물원에 가서 동물을 봤어요? 보고 우와 신기해. 어떤 동물이 막 지나가. 궁금해. 보고 어떻게 해요? 신기해하기도 하고 재밌어하기도 하고 막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쵸? 보고 아이가 감정적으로도 느끼고 궁금해하고 호기심이 있어 하면서 보면서 표정이 어때요? 달라집니다. 보면서 제스처를 취하기도 하고 보면서 몸이 움직이기도 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이제 볼 때 어때요? 엄마가 무슨 말을 하네? 보면서 말을 들으면서 소통하고 엄마랑 놀고 싶으면 엄마한테 다가가서 엄마를 보고 말을 끌어당기면서 소통하고자 계속 보죠. 그러면서 아이가 자신의 것들을 소통하기 위해서 엄마한테 뭐 애교 부리고 싶으면 보고 애교도 부리고 또 뭔가 아이가 속상했어. 그럼 보면서 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황적으로 동생이 내 거를 뺏었어. 그래서 화가 났어. 그럼 엄마한테 이르기 위해서 보면서 말을 보면서 화를 내기도 하겠죠. 이렇게 아이들은 보면서 소통합니다. 그래서 보면서 소통하면서 역시 눈으로 표현하고 표정도 같이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기도 하고 행동, 몸짓, 제스처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은요 보면서 소통하는 중에 특히 감정적인 부분들의 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엄마가 이쁘다가 웃으면 자기도 기분 좋아서 하하하 하고 웃고 엄마가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도 뭔가 엄마 눈치 보면서 이렇게 삐지기도 하고 또 속상해 하기도 하는 그런 감정적 소통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그 안에서 보고 엄마의 감정에 따른 엄마의 행동과 언어와 표정이 또 자연스럽게 모방이 되면서 아이도 그 안에서 보고 안면 근육 같이 움직이고 보면서 몸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연결의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아이가 놀이터에 갔어요. 친구들을 봐요. 사람들이 어떻게 노는지 봐요. 그러면서 여기는 친구들이 막 뛰네? 보고 몸을 같이 움직입니다. 그다음 누가 그네를 타고 있어요. 그러면 저 그네 왔다 갔다 재밌겠다. 사람들이 뭔데 저걸 저렇게 재밌게 타지? 하면서 다가가면서 같이 움직이고 그 행동을 모방하고 자기도 그 놀이를 경험하고자 시도하게 되는 거죠. 보고 생각하고 관심이 생기고 그게 몸으로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 시각 추구는 눈으로 보고 느끼고 소통하고 안면 근육과 제스처와 몸이 같이 움직이는 이 연결 과정이 활발하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시각 추구라는 거는 연결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단순하게 보는 과정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본 것과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그런 감각적인 것, 감정적인 것, 관계적인 것들이 잘 연결되지 않고 자꾸 어떤 빛, 이미지, 색깔, 숫자, 글자, 어떤 형태의 것들을 그냥 짧게 계속 뚝뚝뚝 떨어뜨려서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이가 뭔가를 구체적인 거를 느끼고 그걸 보면서 뭔가 소통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이미지적인 것들이 계속 둥둥 떠다니면서 본 것들을 연상하고 또 보기 위해서 시선을 움직이고 또 주변 환경에서 그와 비슷한 것들을 계속 보기만 위해서 계속 찾아서 시선을 돌리게 되는 거죠. 시각추구가 있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요. 연결이에요. 이 발달에 있어서 아이가 손으로 만진 것과 눈으로 본 것과 또 같이 경험하면서 사람들하고 느낀 것들, 이 것들이 굉장히 연결되면서 개념이 이제 생기면서 이해가 되는 거고, 또 우리 이 뇌과학 관련해 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면 연결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고 경험하고 소통한 것들이 계속 연결을 통해서 어떤 개념이 생기는데 이 개념을 통해서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인지적 개념도 생기는 거고, 아이가 이걸 어떤 상황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해하고 이제 언어 발화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시각 추구가 있는 것과 언어 발달이 느린 거는 되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면서 재밌어요. 안면 근육 움직이죠, 제가. 그쵸? 친구랑 놀다가 화가 났어. 친구를 째려봐. 그렇죠? 안면 근육 같이 움직이죠. 보면서 느끼고 보면서 감정적으로 소통하는 것들이 이 눈을 보면서 이 주변 안면 근육이 같이 연결돼서 움직이도록 경험을 주게 됩니다. 근데 시각 추구는 뭐냐면 연결돼서 보지 않아요. 안면 근육을 쓰면서 보지 않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서 필요한 안면 근육의 경험들이 자꾸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눈을 짧게 강하게 보는 데에만 자꾸 쓰다 보니까 이 안면 근육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움직일 기회들이 적어지고, 또 이 안면 근육을 쓰는 거를 오히려 낯설고 불편하게 아이가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여기를 안 쓰게 돼요. 우리 감각은 이 감각을 잘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둔감해지고 뇌에서 이 신체 부위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점점 가지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추유가 있는 친구들은 얼굴 만지는 걸 유독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각추유 있는 친구들한테는 맹꽁도 해보고 얼굴 주변도 막 만져보고 이제 눈도 막 삐죽이 빼죽이 막 해보고, 이마도 선생님이랑 빡치기 한번 할까 하고 빡치기도 해보고, 이렇게 자꾸 보면서 접촉하고 보면서 안면 근육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제공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거부해요. 그걸 자꾸 하다 보면 시각추유 소거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안면 근육 쓰는 것도 더 다양해지면서 표정도 다양해지고, 그러면서 입술 주변을 자꾸 움직이는 시도들이 생기면서 뭔가 소리가 좀 달라집니다. 시각추유 있는 친구들이 주로 어떤 소리를 내냐면요, 이거 뭐야? 여기를 거의 잘 쓰지 않는 소리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뭔가 닫힌 소리, 이 부분들이 소리를 내는데 연결되어 있지 않고 얼굴 주변을 그냥 감싸는 정도의 역할만 하는 소리들이 이런 소리들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목소리만 딱 들어봐도 이 아이가 시각추유가 있는지, 안면 근육 사용이 그동안 건강했는지 안 했는지를 사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저희가 아이들 얼굴을 만져주고 접촉을 통해서 이 감각 발달이 건강하게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하는 거는, 자, 입술이 어떻게 하면 어느 위치에 있고, 이게 나와 있는 건지 들어가 있는 건지, 턱을 벌리고 있는 건지 다물고 있는 건지, 혀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조음기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자기가 인식하고 자꾸 그 움직이는 것들이 재밌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가는 과정에서 언어적인 시도가 계속 이어지는 거고, 몸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언어라는 것들이 계속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시각 추구만 하게 되면 아이는 아이가 가진 자기 신체의 일부를 인식을 못하게 돼요. 특히 이 부분, 안면 근육뿐만 아니라 이 입안에 있는 것들을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하루 종일 계속 입을 다물고 있어요. 어떤 친구는 하루 종일 입술만 빨고 있어요. 그렇게 제한되게 자기 신체를 사용하게 되고, 제한되게 사용을 하면은 언어는 뭐예요? 말을 할 때 입술 움직이고 혀 움직이고 턱 움직이고 지금 성대도 움직이는데, 이렇게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게 되면 언어 발달은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시각추유가 있다는 거는 시각추유가 있구나, 우리 아이가 자폐증이구나,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각추유를 통해서 뇌의 전반적인 발달도 늦어질 수가 있고, 왜냐하면 연결돼서 보지 않으니까. 시각추유 때문에 이 안면 근육을 사용을 잘 안 하게 되면서 언어 발달도 계속 늦어질 수가 있고, 언어가 트이더라도 이 안면 근육을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고 평상시에도 주로 시각추유 위주로 사용하면서 안면 근육이 움직일 기회가 부족해지니까 나중에 언어가 나오더라도 발음이 좀 부정확하거나 호흡이 이렇게 짧게만 말하거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이제 조음유문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아이가 시각추유가 있네, 단순히 이렇게 단조롭게 생각하실 부분들은 아니고 각 발달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시각추유가 있는 것과 언어 발달이 느린 것과는 연관성이 있고,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만 자극을 계속 준다고 해서 언어 발달이 촉진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언어 자극을 주지 마세요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걸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보고 얼굴도 만져주고 몸도 같이 쓰고 그러면서 언어 자극 주는 그런 방향으로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가야지 되는 건데,
같이 서로의 눈을 보고 느끼면서 안면 근육을 같이 움직이면서 해야 되는데 얼굴 보지 않고 역시나 장난감이나 낱말 카드나 이제 책, 숫자 글자 보면서 언어적으로 유도하는 것들은 그렇게 권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제가 그 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죠. 그래서 오늘부터 아이들하고 해야 될 게 뭐냐면 보면서 표정 많이 지어주시고 같이 눈을 보면서 얼굴 주변 많이 만져주시고 같이 눈으로 보면서 신나게 몸을 잡고 막 움직여보고 춤도 춰보시는, 그래서 아이가 본 것과 같이 느껴서 보면서 표정이 같이 움직이고 보면서 생각하고 알아가는, 이렇게 본 것과 다른 영역들이 건강하게 연결될 수 있는 경험들을 계속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시각출구적인 것들이 빨리 해결이 되고 건강한 쫑알쫑알 언어 반응들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각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또 다음 영상 또 도움이 되는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